참관인하면서 그러니까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목격자입니다. 이름은 김동성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5구 대선이 왜 부정선거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관위 시스템의, 그러니까 선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제가 왜 부정선거를 위해서 기획된 제도인가, 그리고 문재인은 왜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구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이유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잘 운영해 달라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잘 운영해 달라고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이 선거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5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증거를 제가 여기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5월 9일날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는 투표 참관인을 했고요. 8시부터 진행되는 개표 참관인을 또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5구 대선에 5월 4일날, 5월 5일날 사전투표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사전투표가 문제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제일 먼저 거제시 실내체육관에 개표하는 장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월 9일날 투표한 본 투표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투표함부터 개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함을 하는 순간 접힌 자국 하나 없이 펼쳐진 투표지가 과반 이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때 투표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넣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접어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선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선거의 일련 과정은 이렇습니다. 투표지를 받으면 투표지에 있는 일련번호를 뗍니다. 그래서 조그만 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번호를 뗀 투표지를 투표인에게 주죠. 그러면 투표인은 그 가림막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비밀선거의 과정입니다. 한데 접힌 자국 하나 없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은 선관위 이 직원들이 보관기간 동안, 4일간 보관기간 동안 임의로 자기네들 기표 후에 일부는 접어서 넣다가, 대선이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접을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쳐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5.9 대선 부정선거라고 구글이나 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쳐보면 그 동영상과 사진 다 나옵니다.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9 대선, 5구 대선 부정선거는 확실한 부정선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각 지방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근데 실제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사법부 직속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고등법원의 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가 선관위에 의해서 이번에 자행된 겁니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자행된 이 부정선거를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느냐?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도둑질한 놈들이 선관위인데 도둑놈한테 도둑놈 잡아달라고 고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게 김영삼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지껏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려고 해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살았고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5.9 대선 아니 5.9 대선 부정선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사전투표제가 언제 시행됐는지도 모르시죠? 2013년 1월 2일부로 시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9일인가 당선되셨죠? 대선 치르시면서. 자, 인수인계하고 막 정신없을 때 입법부 이 새끼들이 2013년 1월 1일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재보선 치르고요. 사전투표제로.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치렀고요. 2016년 총선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5구 대선을 치렀죠. 그러니까 총 4번의 사전투표제를 우리가 실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부정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5구 대선이 부정선거인데 그 전에 부정선거를 안 했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네들이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국민증 한 사람에게 걸릴 줄 몰랐던 거죠.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 열거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제 미리 선거하는 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재자 선거라고. 그 아시죠? 부재자 선거. 근데 그게 변형된 제도입니다. 투표구 내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미리 선거하게끔 한 게 사전투표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투표를 진행하는데 원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전산장치를 투표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전산장치라는 건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다 전산장치죠.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투표제에 그래서 전산장치를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근데 사전투표제는 모든 게 전산장치로 됩니다. 프린터 용지, 우리 투표지 옛날에 인쇄소에서 총 투표인수에 맞춰서 엄격한 감시 하에서 딱 맞춰서 일련번호 새겨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사용했습니다. 각 투표구마다 정확한 투표인 수에 맞춰서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 프린터로 투표지를 인쇄해서 줬습니다. 무한정 뽑아낼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그리고 또 신분 확인 다 전산장치로 했습니다. 신분증 스캔 후에 뭐 지문인식 한다고 찍었죠? 이거 지문인식 기능 없습니다. 쇼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증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에 사인 및 날인을 하셨죠 다들. 그래서 신분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장치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전산장치 다루는 사람이 사전투표 안 했다고 처리하면은 본투표에도 또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일련번호를 떼서 선거인명부와 일련번호의 숫자를 맞춰서 투표인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인수를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집계를 했습니다. 스캔 장치로 한 걸 했으니까요. 사인하고 날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인수도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투표인수, 그러니까 곧 사전투표제는 투표율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전에 전자개표기는 누가 투표를 많이 했는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는 투표율과 누가 표를 많이 얻었는지를 가늠하는 득표율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득표율은 보관기간 동안에 투표지 다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자, 이 투표지, 투표함 보관 방법에도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예전에는 봉인을 종이로 했습니다. 떼면 찢어지게, 손을 대면 손댄 티가 나게. 한데 이번에 투표한 비닐 스티커로 했습니다. 뜯어도 안 찢어집니다.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붙였는지 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개함할 때 누가 지문 감식하고 개함합니까? 다 미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입법부가 사전 기획해서 도입한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선관위가 그것을 방조하고 같이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저 개새끼, 저 개새끼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저 새끼 대통령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죠. 민간인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고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에 있습니다. 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냐? 권력자들을, 즉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로 표 한 장 한 장 하면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시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몰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표로서 대통령을 위임하는 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 새끼를 당장 끌어내야 되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모아서 바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나라도 부정선거를 법원의 판결로 맡긴 적이 없습니다. 다 국민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바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